선생님께서는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시간이 중요한데요. 지금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과거에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게 행성과학자들의 거의 동의하는 이론입니다. 그 근거가 혹시 하나라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근거가 이번에 최근에 간 이 로버가 이름이 퍼서비어런스라는 로버가 갔는데요. Current speed is about 30 meters per second, altitude of about 300 meters. Perseverance is continuing to descend on the parachute. Touchdown confirmed. Perseverance safely on the surface of Mars. 얘가 어디에 착륙했냐면 삼각주 지형에 착륙했어요. 삼각주 지형. 그래서 거기 그 삼각주 지역 주변을 지금 열심히 탐색을 하고 있어요. 삼각주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강물들 모이고 이런 정도의 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물이 우주 밖으로 흩어졌을 리는 없고 그동안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우주 밖으로 흩어졌어요. 아, 근데 그러면은 과학자분들은 대부분 모든 생명체는 물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우주 안에 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지구 생명체밖에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본 적이 예제가 없으니까. 지구 생명체밖에 없어서 지구 생명체는 바다에서부터 발원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모르죠. 화성에 사실은 물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생명체가 기원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물의 흔적만 찾고 있다든지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생명체라는 정의가 우리와 같은 이런 형태의 존재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정의지 맞아요. 생명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를 들면은 이미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미 외계의 존재들이 와 있다. 우리가 모를 뿐. 그 예를 들면 음악이 그냥 외계의 존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바이러스처럼 스며들어서 발현하면 퍼져가고 막 음악이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에게 깃들어서 살고 있는 어떤 것일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태어났다 죽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어떤 존재들이 어디선가 왔고 소리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사람에게 깃드는 게 아닐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네네. 그들이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인간보다 더 오래 살아남고. 그렇죠. 조종을 받고 계신가요 혹시? 조종을 받아서 이런 숙주를 통해 갖고 널리 퍼뜨리고 또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고. 노래가 중요하죠. 사실 날지 못하는 새는 있어도 울지 못하는 새는 없다. 찾았다 외계인. 찢었다. 나 그 수많은 하수인들 중에 지금 뭐 빌보드 간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야 지금. 선택을 받은 거죠. 그렇네요. 외계 존재의 선택을 받은 존재. 축하드립니다. 선택 못 받았어요. 백남준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백남준 선생의 이런 어떤 과감한 이 정신을 기념하자 그래서 모두 넥타이를 자르자 그랬어요. 맞아. 이런 퍼포먼스. 오히려 유쾌하게 그를 기억하는 자리였습니다. 장례식은 옆 사람의 넥타이를 자르는 깜짝 퍼포먼스로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지난 1960년 청년 백남준이 피아노 연주 도중에 갑자기 존 케이지의 넥타이를 자른 퍼포먼스를 재현한 것입니다. Really want a refund on your tie. Namjoon will pay you when you see him next time. 장례식에 참석한 문화예술계 인사 400여 명은 이렇게 웃으면서 고인과 작별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오신 분들은 넥타이를 싼 걸 메고 오셨는데 예상 못하고 추도식에 참여했다가 뭐 자르는 거야? 그래서 다들 오면서 잘라가지고 네, 하지만 그 장면 이렇게 보셨죠? 딱 그게 영상으로 보면은 다들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좀 즐거워하기도 하고 약간 쾌감도 네, 느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이게 백남준의 정신에 딱 맞는 그런 그렇네요. 퍼포먼스였어요. 그런 말 있거든요. 야, 나 혹시 죽으면 이거 내 장례식에 상영 좀 해줘. 내 인생의 내 유행 연습 명장면. 이거 좀 틀어줘. 그렇군요. 근데 굉장히 기발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장례식에 대해서 생각은 하잖아요. 누가 올지 뭐 관이 뭔가 생각하는데 어떤 영상을 틀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세대는 시대가 오겠는데요. 영상이네요. 내 장례식에는 이 장면을 틀어줘. 이 음악을 틀어줘. 혹시 틀고 싶은 영상이 있으실까요? 각자? 인생의 마지막 장면. 네. 지금 영상을 풀어야 돼. 지금 버전으로 여태까지 이런 거 안 정해놓으면 알쓸신잡 틀어요.
정해놓고 유언을 남겨야 우리가 원하는 걸 틀지 아니. 저는 광고도 있어요. 왜 그래? 대한민국 최고의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와 함께 인류를 위한 선물이라 할 수 있겠군요. 농담이에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김상욱 교수님이 병따개 발명하시죠. 맞아.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멋진 장면을 하나 잡아야겠네. 멋진 장면을 정해서 이렇게 딱 지정을 해줘야 되겠다. 이건 장례식장에는 약간 유머가 있으면 사실 더 좋거든요. 맞아요. 훨씬 세련돼요. 저도. 네. 선생님은 어떤 영상을?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니겠죠. 알고 싶은 게 없어요. 말입니다. 이렇게. 저는 근데 우리 BTS는 노래가 이제 우주로 가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아주 우주인 플레이리스트에 있다면서요. 네네. 우주인들을 또 달로 보내려고 하는데 처음에 연습을 해요. 그래서 근처까지만 갔다가 지구로 돌아오고 이런 몇 번 연습한 다음에 이제 멀리 달까지 보내거든요. 그런 연습을 할 때 이제 우주인들의 좀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려고 배경음악을 좀 고른대요. 영광의 거기에 이제 BTS 노래가. 또 우주 테마 곡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뭐 진영 노래 중에 문이라는 노래가 있고 그리고 콜드플레이랑 같이 했던 노래 중에 마이 유니버스라고 그런 게 있어서 가사들이 보면 전혀 고증은 안 돼 있죠. 천문학에 대한 고증은 전혀 안 돼 있고 오로지 낭만과 오로지 우주인들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철저한 고증. 좋은 지적이세요. 네. 근데 명왕성 가사가 있잖아요. 그 134340 그게 명왕성의 그 소행성 번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평소에 아는 사람들은 BTS 노래 제목만 딱 보고 명왕성 얘기, 슬픈 얘기 하겠구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영왕성이 내쫓겼다 그래서. 네, 가슴 아픈 얘기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행성이 있죠. 되지 못한 소행성. 인정받지 못한. 저는 사실 그게 왜 명왕성이 행성에서 다른 걸로 분류된 게 왜 그렇게 슬픈 일인가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뭔가 미술관에 있는 작품이 뭔가 이제 이거는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예술일 수 없다라고 밖으로 내쫓긴 느낌? 저는 어렸을 때 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수금지와 목토, 천의 이렇게 명으로 끝나야 되는데 명으로 끝나야 되는데 과학계가 결정을 내린 거야. 명은 빼라. 그러면 나의 어린 시절은 뭐가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수금지와 목토 천혜 뭔가. 근데 사실 명왕성은 신경 쓰지 않아요. 바로 그게 포인트죠. 네, 명왕성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나를 뭐라고 부르는 제가 이래서 뭐라고 과학자들 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왜 명왕성 입장을 자꾸 생각해요? 우리가 서운하다는데 명왕성을 왜? 인본주의. 제가 인본주의, 이분들은 일단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저는 반대로 다행이다. 그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명왕성을 우리가 행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게 그렇죠. 비극적인 그렇죠. 사건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만 이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바뀌었다 뿐이죠. 너무 길어요. 그리고 숫자니까 너무 정이 없어요. 아니, 과학자들 너무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죠. 그 지금 134, 340 같은 거 너무 죄수 번호 같잖아요. 무슨 레미제라블의 뭐 이런 막 24601. 그건 우리가 발견한 소행성들에 붙이는 일련 번호일 뿐이에요. 너무하잖아요. 이름을 네. 뺏었을 뿐만 아니라 1번은 일련 번호로 붙여주다. 아니라니까. 이 문화의 간극이 있다니까 이게. 큰 간극이 있다. 여기서 결국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되게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인간과 다른 여타 동물들을 어떤 구분짓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항상 이런 문제를 접하면 과학자는 똑같을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정의부터 생각을 해야지만 이 질문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 정의가 여러 가지가 사실 있잖아요. 있을 수 있겠죠. 여기 작가님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과학자한테 물어보면 인간은 DNA에 있는 정보로 규정되는 그런 종이죠. 그러니까 종이란 건 별게 아니라 서로 번식이 되면 종이에요. 서로 이제
교배, 교미 적당한 단어가 그렇죠? 뭐 짝짓기. 예, 짝짓 그렇죠, 짝짓기. 그러니까 사실 종에 대한 정의는 그런 식으로 짝짓기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우리 인간이란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은 우리가 가진 DNA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다른 종과는 DNA가 조금 다른데 그 다른 동물과 또 다른 동물은 또 DNA가 약간 다르죠? 김영하 선생님은 네.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골똘히 생각에 잠겨 계시더라고요. 네. 인간이란 오랫동안 말씀 안 무엇인가.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니까 인간과 다른 종을 구분하는 가장 큰 것은 인간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쨌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정확하게 뭐랄까 좀 이야기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인간이랑 모기도 다르지 않고 인간이랑 원숭이도 다르지 않지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이야기라는 거는 생존에 필요한 정보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이거를 그냥 직설법으로 전달하면 잔소리가 돼서 듣기 싫어해요. 늑대 조심해라, 뭐 호랑이 조심해라 이런 거보다는 늑대와 호랑이에 관한 무서운 얘기를 애들한테 들려주면 옛날에 각인이 되는 거죠. 늑대는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그게 또 감정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정보로 듣는 것보다는 감정으로 우리가 들으면 몸이 반응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전승하고 전파시키고 심지어 막 퍼져나가기까지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잘하는 어떤 인류가 득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정확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지점이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 과학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과학 이론은 진화론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지금처럼 왜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할까? 네. 보통은 이런 질문은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바로 이제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생존에 유리했을 거야. 바로 이게 진화론이 인간을 설명해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틀을 가지고 많은 것에 적용할 수 있어요. 김상훈 선생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어떻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는가. 이거 연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왜 다른 음악이 아니고 그렇죠. 왜 다른 뮤지션이 아니고 여기에 적자가 되었느냐. 또 이런 그냥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남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 BTS가 이렇게 글로벌한 대성공을 거둔 이유, 그들은 왜 달랐나? 그러니까 뭐 물론 대답이 저도 뭐 자연 선택처럼 변화하죠. 상황이 그때 달라지니까 달라지죠. 변화하는데 콘서트 2시간 반 동안 저희가 앞에서 몸 바쳐서 뭘 부르고 몸을 갈아 넣는 걸 보는 게 그것은 어떤 언어의 영역이 아닌 그렇죠. 기운에 정말 그런 게 있고 조금 더 진심이 하트 투 하트로 전해지는 느낌이 조금 더 그걸 강력하게 좀 받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과학적으로 분석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실현할 설명할 수 수는 없을 없다. 거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는 그 모호함과 여백이 좋아요. 저는. 사실 진화는 이유가 없거든요. 진화는 정말 그 매번 아주 무작위적으로 변이가 일어나고 그 변이는 대부분 다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줘요. 우리가 DNA가 이상해지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따금씩 그것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선택되고 해서 더 번성하게 된다는 건데 이때 이 개체가 선택되는 이유는 그냥 그냥 운이에요 다. 근데 사실은 이유는 별로 없고 이런 단순한 규칙만 있을지 몰라요. 진화론이라는 단순한 규칙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의 마지막 이게 문장인데 처음에 몇몇 또는 하나의 형태로 숨결이 불어넣어진 생명이 여러 가지 힘을 통해 그토록 단순한 시작에서부터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우며 한계가 없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고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는 생명에 대한 이런 시각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그렇지, 그렇죠. 근데 뭐 적자 생존의 그 서바이벌 오브 더 피티스트잖아요. 예, 그럼 피티스트. 그러니까 적절한 존재가 살아남는다는 거 강자가 아니고 좋은 게 아니고 그게 뭐 습지든 아니면 화산의 분화구 아니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한 몇천 년 안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룡처럼 맞아. 멸종하지 않고 살아서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건데 내일이라도 떨어지면 우리는 피티스트가 아닌 거죠. 제가 생각할 바이러스만 때는 살아남겠지. 진짜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는 링거병만 꽂아 놓으면 며칠 동안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매트릭스인가요? 매트릭스 끊고 누워가지고 뇌만 싶은데 이렇게 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벌써 이제 슬슬 11시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는 거구나. 김영하 선생님은 지금까지 본인의 살아오신 인생 중에 가장 지금의 10분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가장 드라마틱하고 내 인생에서 극적인 10분. 가장 이것이야말로 하이라이트다. 이건 진짜 영화다 싶은. 네. 그런 제 인생에서요? 네. 제 인생이야말로 시련이 참 부족하고 네, 좀 지루한 인생이었다. 지금까지. 저는 아주 개인적인 순간이 생각이 나는데요. 중학교 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인 것 같아요. 위치도 모르겠고 생긴 지도 얼마 안 돼서 제가 살던 곳에서 되게 멀리 있는 처음 들어본,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새로운 학교에 배정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위에 언니가 있는데 손위 형제가 있으면 그리고 특히 성별이 같으면 옷도 물려받고 학용품도 물려받고 가방도 물려받고 그냥 저의 인생은 사실 굉장히 뻔하거든요. 언니가 했던 대로 혹은 뭐 내 부모님이 살아오셨던 대로 이렇게 갈 것 같았는데 전혀 모르는 세계에 저 혼자 뚝 떨어진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그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고 나는 그냥 나구나. 나는 누구의 다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따라간 사람이 아닐 수도 있구나를 그때 처음 발견했던 것 같아요. 글쎄요. 나는 뭘까? 나는 나다운 인간이다. 네, 저는 제가 제일 좋고요. 제가 저의 자리에서 저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게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그렇게 어떤 심정적인 독립, 홀로서기를 이제 준비했던 것 같고 고등학교를 다른 도시로 갔어요. 제가 그냥 희망해서 혼자 갑자기 내 인생은 그렇게 뻔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이과를 썼죠. 그래서 천문학자가 됐네요. 네. 그때 처음 발견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불안한 사람인데 자기가 불안을 느끼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실은 굉장히 불안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불안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집에서 혼자 공상을 하는 거 좋아해요. 안전한 집에서 허균은 과연 허균일까?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혼자 집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죠. 바로 그거예요. 여기선 내가 홍길동이다. 사람들이 그래요. 만나면 굉장히 밝고 이렇게 편안해 보인다고. 소설은 왜 그러냐고. 소설을 쓸 때는 진짜 내가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닐까? 깨달음이 좀 왔어요. 요새. 이게 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더라고요. 나라는 인간,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무겁고 심오한 질문이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인간이 배제됐을 때 가장 정확하게 자연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을 배제한 이 우주, 자연에서 결국은 인간의 의미를 뽑아내는 것이 인간으로서, 저도 인간이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답은 잘 모르겠는데 여전히. 이번 시즌이 끝난다 말씀드릴게요. 나는 욕망하는 인간이다가 가장 그것만큼 솔직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카메라 보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네. 되게 욕망하는 인간이다. 약간 좀 나왔어. 인간. 나는 욕망하는 인간이다. 더 줘요.
큰일 났다. 썸네일 쓰니까 이렇게 늘 공부에 대한 갈망이 늘 항상 있었고, 그러니까 방석 PD님 만나서 연습생을 하기로 하고 공부를 아예 그만했던 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거든요. 그때 이후로 늘 있었어요, 갈증은. 근데 아무래도 물리적인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 요즘에 와서 좀 되게 답답하죠. 아무래도 이 직업을 하면서 중력이 약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비과학적인 중력이. 그래서 두 발이 땅에 붙어있는 느낌을 받고 싶을 때 항상 모르는 동네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저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을 보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약간 구경하러 온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많이 배우고 지혜를 얻고 싶어서 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어요. 이런 뭐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제 본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네. 이렇게 혹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에 대해서? 나는 행복한 인간이다. 지금 보면서 못 느껴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미래에 대한 내 기대가 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왠지 느낌이 와. 네. 나는 욕망하는 인간이다. 나는 나다운 인간이다. 불안을 느끼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행복한 인간이다. 나는 아직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5개의 빛으로 빛나는 75가지의 world. 75가지의 삶, 도시의 야경은 어쩌면 또 다른 도시의 밤. 각자만의 꿈 let us shine, 넌 누구보다 밝게 빛나.